안녕하세요. 9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차례죠? 맞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작년 1월 20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통폐합됐고, 그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공법에서 두 문제 정도 종전에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완화되는 지역인데 강화되는 지역 해서 X로 공법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은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죠? 땅 가격이 올라가는 곳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법령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권자를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토지의 투기가 성행합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한다 하면 X죠.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합니다. 오늘 15문제 중에서 거의 한 10문제 정도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대폭 아예 이 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법이 신설됐어요. 작년에 통폐합해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제정한 걸로 됐어요. 아예 세 개를 통폐합해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문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된다. 맨 밑에 박스에 보니까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고요. 동일한 시도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다만 맨 밑에 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일한 시도 안에 있어도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정 절차를 보면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문제에 7일, 15일 이거 순서 바꿔서 내놨죠?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하면 X입니다. 70주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대체로 2차 과목의 특징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사고력을 요하는 것보다는 7일, 15일 이런 거는 뭐 이해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그래도 더 편하죠. 1차 과목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암기해야 되니까. 민법도
학자들은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법 과목은 전부 다. 물론 민법은 단순히 암기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부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해제 및 축소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데 오늘 문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X로 나와 있어요. 해야 됩니다. 4번 재지정, 해제 및 축소 절차인데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다만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재지정 시 5번 특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양가로 6번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문제에도 있을 텐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X죠. 자, 그 다음에 재지정 및 축소 해제 시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먼저 첫 번째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지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요.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장관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 안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고 나면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는 어디다 통지를 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에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시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등기 신청할 때 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되고 허가증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죠. 기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각하합니다. 심사도 안 한다고요. 허가증이 없으면. 그래서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비교하면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더라도 공고하고 공고하면 역시 5일 후 효력 발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 시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등, 즉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역시 똑같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재지정이나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처음 허가구역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의 경우도 5일 후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 5일 사이에 다 팔아먹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허가구역 그 지정 목적이 훼손될 수 있겠죠.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 100페이지까지 읽어본 내용이고요. 101페이지 허가 대상이 그 위에 박스에 정리해놨는데요. 토지에 대한,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유상계약이면. 무상계약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법시험에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전세권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뭐였겠어요? 지상권이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냐하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표시 안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신청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뭐 무상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거기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이 있고 주상공록, 주거, 상업, 그 다음에 공업, 주상공록,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정이 있습니다. 주상공록이 있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이 기준면적이 작년에 처음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 과거 공법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면적을 묻는 게.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주거지역은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노미, 상업 200제곱미터, 공업 660제곱미터, 066, 녹차 T100, 녹차 T100, 녹지 100제곱미터 초과, 미식축구, 미간지구 9, 미지정지역은 9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기타, 기농한, 임백천, 임야가 1000입니다. 임야가 1000이다. 농지는 500, 기타는 250.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정권자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따로 정하면 그 따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102페이지) 3번 기준 면적 산정 방법의 특례입니다. 양가로 1번 1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 거래의 특례입니다. 전제 조건은 1단의 토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인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요건은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과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주거는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데 1단의 토지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습니다. 이거 150제곱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50제곱미터를 취득하면 처음에 취득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18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런데 1단의 토지를 1년 안에 한 사람의 토지고 인접돼 있고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또 취득하면 1단의 토지 전부를 다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럼 두 번째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읽어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오늘 문제에도 있죠. 면적 산정 특례 이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특례입니다. 전제 조건은 허가구역 지정 당시는 기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근데 2번에 보면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했다. 효과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에 한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본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다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는 3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필했다고요. 1번지, 1의 1번지 이런 식으로 분필을 해가지고 150제곱미터로 분필을 했다면 좀 전에 했던 거는 이게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처음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분필 후 최초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거래할 때는 허가를 안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그 표 안에 전부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103페이지 표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밑에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허가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 허가나 승인은 허가 사전 승인이죠. 근데 실제로는 현업에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도 안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신청하라고 했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도 모르잖아요. 계약 체결 안 하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잔금 처리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요. 사실상. 그래서 판례는 미리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아라고 돼 있지만 허가 받을 것을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사실상 미리 받을 수가 없다고요. 미리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허가를 받냐고요. 사실상. 자, 그 다음에 허가 기간은 방가로 1번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약간 모순인데 어쨌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가도 그 민원 처리 기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고 그 고시된 기간이 지금 현재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하면 이 말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허가하려면 그때 해야 되고 안 하려면은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103페이지 맨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15일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103페이지 메뉴에 있는 걸 미리 그러면 보고 미리 요약을 정리하고 다시 그러면 볼까요? 그 허가 구역 지정 절차가 있고 허가 구역 지정 절차 그 다음에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 절차는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우리 교재에 1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해요?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관청은 15일 이내 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기간 내에 허가를 해주거나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으로 뒤에 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5년인데 주거용, 임업, 농업, 축산업, 잠실재배사 이런 거 다 2년입니다. 대체토지 취득, 그 다음에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방치하면 10%를 다 부과하고요. 임대하면은 7%를 부과하고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만약에 이행명령을 했을 때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행을 하면.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으면은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시, 군, 구 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그냥 알려야 된다고 돼 있죠. 오늘 문제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기관이나 선매 협의하면서 선매하는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인데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 살매자입니다. 팔매자가 아니고 살매. 이게 없는 거죠. 팔매 있는 게 요거는 있네요. 선비사자가 없네. 살매자. 먼저 사겠다는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선매 절차를 보면 우리 뒤에 교재 지금 뒤에 선매 절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선매 절차가 109페이지 맨 밑에 표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선매 절차가 있는데 처음에 허가 신청이 있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 당신의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으니 일단 우선 협상을 해봐라.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와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 협의 대상 토지라는 걸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한번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봐라. 선매 협의를 해봐라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도 해야 됩니다. 완료도 하고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에 보면 1월이 5개가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는 게. 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는 게 1월이 45번에 보면 45번에 4번, 5번, 6번, 14번, 15번 5개 밑줄 치시라고요. 5개 뭐가 있어요? 이의신청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한다 1번.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1월 이내 매수 청구 2번.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3번. 선매 협의 완료 4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5번 나온다고. 1월이라는 표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일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죠. 그래서 1월 5번 나오니까 숫자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10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특례입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 있는데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면은 되는데 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일방이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인 경우 협의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그 다음에 허가권자에게 사후 통보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물권 변동, 경매, 상속 그 다음에 그 말고도 또 있는데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수용 이런 거 허가받지 않습니다. 채비지, 보류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외가.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4번 토지거래 허가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보죠. 또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토지취득 특례에 의한 허가도 따로 받을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군문자약, 지난주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지만 이미 이 일반 허가구역에 해당되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심사 기준입니다. 이용 목적의 적합성, 투기 목적 이렇게 적으면 허가 안 납니다.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요. 지금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려운데 105페이지 그 조그마한 박스에 보면 농업, 임업, 어업인이 생업 취득과 대체 토지 취득인데요. 자, 먼저 1번에 보면 그가 거주하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내 안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오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통작거리가 30km 적용이 됩니다. 허가구역이 아니면 거리 제한이 없죠. 통작거리 제한이 없는데 허가구역에서는 30km 이내에 소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수용 후 대체 토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에 있는 경우, 가격은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공시지가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 종전 토지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농지 외의 토지가 수용된 후 대체 토지 취득 요건은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 되고요.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면적 적합성, 면적이 적합해야 되고 양가로 3번 토지이용 계획과의 적합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6번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 작년 시험에도 이게 출제됐어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업용 토지는 4년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사업용, 사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칠판에 핵심 얘기는 다 적어놨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107페이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토지 취득가격이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고요. 이때 토지 취득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인데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양가로 3번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입니다. 구체적 기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인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방치하면 10%,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부과 횟수를 보니까 1년에 1회씩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공법에 건축법에 있고요. 농지법에 있고요. 지금 이 부동산거래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다른 벌금 징역하고는 달리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고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우리 그 암기 프린트 30일에 10번에 있나요? 30일에 10번에 또 있고 4번에도 있네요. 10번, 4번 중복되는 것 같네. 그죠? 35번에 4번 농지 허가 이행강제금. 농지 허가인데 이게 모든 이행강제금 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입니다. 4번, 10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행강제금 제외되는 경우가 농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지법은 20%거든요. 20%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또 10%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조건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받을 목적이 없는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양가로 2번 공법상 법률효과 2년 이하의 전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등기 신청은 각하합니다. 이의제기, 이의신청,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앞에 칠판에 다 적어놓은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매수청구인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고요. 단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를 합니다.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109페이지 선매. 메뉴에 보니까 일반의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공적 이용 주체에게 협의를 전제로 토지 취득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선매제도다. 요건은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전이어야 되고요.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하고 있지 않는 토지고요. 선매 대상은 소유권의 하나며 지상권은 선매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도 매수 청구 대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110페이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물론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선매가 불성립했을 때 결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지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는 최소한 출제되고 두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거기 15문제 내드리는데 거의 한 10문제 정도가 이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이론을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지가 동향 조사 등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